안녕하세요. 베갯머리 야담입니다.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눈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상상의 나래 속에서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롭던 마을에 밤마다 괴물이 출몰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적 드문 산골 마을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몇 마리 가축의 간이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깨끗하게 도려낸 듯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짐승의 짓이라 여겼지만 공포는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러다 급기야 사람이 실종되기 시작했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웃들, 마을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두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갔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 보통 짐승의 짓이 아니야. 이건 요물이야. 요물이 틀림없어. 소문난 명사수 차고갑사 출신 만석 어르신께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분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내줄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만석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거친 산짐승 같은 기운이 풍겼죠. 만석은 마을을 한바퀴 둘러보더니 이내 외딴 곳에 홀로 떨어진 집 한 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로 아름다운 과부 홍씨의 집이었죠. 집 주변을 맴돌던 만석의 코끝이 움찔했어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짐승의 털 조각이 바람에 실려왔거든요. 이건 틀림없어. 보통 짐승의 털이 아니야. 이 비릿한 냄새, 이 집안에서 나는군. 이 집 여인이 수상하구나. 만석의 눈빛은 한순간 섬뜩하게 변했어요. 그는 홍 씨의 집을 용의자로 지목하며 이미 그의 사냥 본능이 발동했음을 알렸죠. 밤은 더욱 깊어지고 마을의 어둠은 홍 씨의 집을 더욱 집어삼키는 듯했어요. 과연 이 모든 궤변의 중심에 홍 씨가 서 있는 걸까요? 그의 칼날 같은 의심이 진실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만석의 날카로운 시선은 밤낮으로 홍 씨의 집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밤 그림자처럼 홍 씨의 집 근처에 숨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았죠.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인기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어요. 홍 씨는 해가 뜨면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하고 해가 지면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만석의 머릿속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밤마다 홀로 움직이는 여인이라 약초를 캔다고. 글쎄, 과연 그럴까? 짐승의 털과 피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만석은 의도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홍 씨에 대한 수상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홍 씨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산을 헤매는 것을 보았다더라. 그녀의 집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다더라.
같은 말들이었죠.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홍 씨에게로 향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경멸이 깃들었죠. 아니, 그 과부 홍씨 말이야. 원래도 좀 그랬지 않아? 밤마다 으스스하게 혼자 다니고 혹시 요물이 변신한 게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발. 홍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미신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만석의 교묘한 심리전과 마을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 속에 홍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두려움에 떨리는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사슴 같았어요. 과연 홍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석의 덫은 점점 더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답니다. 만석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어요. 그는 홍 씨의 집 근처에 일부러 짐승의 뼈나 피 흔적을 몰래 남겨두었죠. 메마른 나뭇가지 사이 축축한 흙바닥에 버려진 뼈 조각들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어요. 홍 씨는 만석의 끈질긴 감시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고 작은 인기척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맞지? 봤다니까. 홍씨 집 근처에서 짐승뼈가 발견됐어. 밤마다 가축들이 사라지는 게 그년의 짓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홍 씨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세웠어요. 그녀의 외딴 생활과 언제나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 그리고 연이어 사라지는 가축들에 대한 소문들이 뒤섞여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지폈죠. 마치 사냥개들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옥죄어 왔어요. 홍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답니다. 만석은 그런 홍 씨를 지켜봤어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녀의 가련한 모습에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연약한 여인을 향한 동정심일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눈빛은 이내 사냥꾼의 예리하고 냉혹한 군성으로 되돌아왔어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의 활통을 더듬었죠. 잠깐의 동정심이 사냥을 망칠 뻔했구나. 이 기회에 요물을 완벽히 잡아내야 해. 그래야 마을이 평안해질 거야. 흔들리지 마라, 만석. 만석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과연 홍 씨를 향한 만석의 의심과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은 멈출 수 있을까요? 홍 씨의 눈빛에서 읽히던 그 깊은 불안감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홍 씨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위협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애썼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거나
인기척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시간을 보냈죠. 만석은 그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했어요. 어느 날 밤 홍 씨의 집 주변을 살피던 만석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죠. 이게 무슨 소리지? 아기 울음소리인가? 아니 이런 외딴 곳에, 그리고 이 천조가단 대체. 만석은 집 옆 작은 수풀에서 낡고 기이한 천조각을 발견했어요. 마치 아기의 옷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옷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뒤틀리고 이상한 형상이었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그날 밤 만석은 다시 홍 씨의 집을 주시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깊은 밤, 홍 씨가 집 뒤뜰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빛 아래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피가 얼룩진 옷가지들이었어요. 피냄새가 옅은 연기와 함께 바람을 타고 만석의 코끝에 스쳤답니다. 피 묻은 옷이라, 게다가 그 기이한 울음소리까지.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군. 내 정체는 바로 구미호였어. 만석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가 품었던 의문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했어요. 그는 천천히 활을 꺼내 현을 당겼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에 꽉 쥐어졌고 그의 시선은 오직 홍 씨만을 향했죠.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만석은 구미호의 피가 섞인 반인반수 홍 씨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석의 활은 과연 홍 씨를 향해 발사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잔혹한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석의 화살촉이 홍 씨의 목덜미를 겨누는 순간, 차가운 쇠붙이의 감각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만석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잔혹한 빛이 감돌았죠. 홍 씨의 심장은 두려움에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어요. 그 더러운 피냄새 무엇이냐? 내년이 숨긴 요괴의 증거가 아니냐? 어서 말하라. 만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홍 씨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억눌러 왔던 진실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어요. 요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피냄새는 제 아이의 것이었어요. 제가 낳은 제 아이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졌지만 만석의 눈빛은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홍 씨는 주저앉아 땅을 치며 흐느꼈어요. 저는 기영아를 낳았어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너무 무서워서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죽일까봐 그래서 숨겨 키웠을 뿐이에요. 옷에 묻은 피는 아이가 아파서 병이 나서 흘린 피였을 뿐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에 만석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어요. 그의 손에 들린 활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그 혼란은 순간뿐이었어요. 이내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더욱 섬뜩하게 변했어요. 그 미소는 마치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어요. 기형아라. 허약한 아이의 피는 또 얼마나 별미일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집안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했어요. 홍 씨는 만석의 그 미소와 싸늘한 시선에서 자신의 아이가 새로운 위협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다음 순간 만석의 손이 활시 위를 놓으려는 듯 움찔거렸어요.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죠. 과연 홍 씨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석의 섬뜩한 미소는 홍 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비친 만석은 더 이상 정의로운 사냥꾼이 아니었죠.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홍 씨와 그녀가 숨긴 아이의 존재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어요. 애초에 구미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 그저 멍청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만석은 천천히 화를 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마치 뱀처럼 번득였고 홍 씨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어요. 정력에 좋다는 짐승의 간을 먹기 위해 그 더러운 피를 뒤집어 쓰고 산을 헤맬 필요가 있을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짐승의 간을 최고라 여기지만 진짜는 사람의 간이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홍 씨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그녀는 직감했어요. 마을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설마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당신이... 홍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나다. 차코갑사 시절부터 나는 전국을 떠돌며 사냥을 해왔지. 짐승이 아닌 사람을. 그저 요괴 소문을 퍼뜨리고 너 같은 외지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나의 사냥을 위한 아주 좋은 구실이었을 뿐이야. 모두 내가 벌인 일이지. 만석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광기 어린 즐거움만이 가득했죠. 홍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의 남자는 명사수가 아니라 짐승보다 더 잔혹한 식인 살인마였어요.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그녀를 덮쳐왔어요. 과연 홍 씨는 이 살인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진실은 홍 씨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어요.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명사수가 아니라 사람의 간을 취하는 잔혹한 살인마라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만석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듯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이제 니년과 그 아이마저 사라진다면 모든 건 구미호의 짓으로 남겠지. 영웅만석이 요괴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소문과 함께. 만석은 싸늘하게 웃으며 활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의 화살촉은 망설임 없이 홍 씨와 그녀가 숨긴 아이가 있는 집 안을 향했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 홍 씨의 심장은 광난하듯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애에 휩싸였어요. 안 돼. 내 아이는 안 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속에서 무언가 억눌려 왔던 거대한 힘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홍 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만석의 손에서 활시위가 당겨졌고 팽팽한 활줄이 튕기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섬광처럼 날아왔어요. 바로 그 찰나 홍 씨의 눈동자가 섬뜩할 정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짐승의 형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억눌러 왔던 구미호의 피가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만석의 화살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만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자 홍 씨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어요. 더 이상 약한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각성 앞에서 만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각성한 홍 씨의 눈은 핏빛으로 빛났고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만석을 압도했어요. 만석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가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이를 악물고 또 다른 화살을 꺼내들었죠. 요물, 내년이 진짜였단 말이냐. 그가 활을 겨누는 순간 홍 씨는 이미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움직임으로 만석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녀의 손톱은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처럼 변했고 만석의 눈앞에서 그의 활은 순식간에 두 동강 났어요. 만석은 저항하려 했지만 각성한 홍 씨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홍 씨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이를 향한 맹렬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섞여 살려 애쓰던 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만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어요. 그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이내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갈갈이 찢겨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은 만석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의 주위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같은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마을 이장은 찢겨 죽은 만석의 시신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영웅 만석이 결국 구미호를 잡고 장렬히 전사했네. 모두 만석님을 기리라.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만석을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했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홍 씨는 이미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마을을 떠난 뒤였어요.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고독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만석과 홍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의 무게와
숨겨진 모성애의 강인함을 느끼는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